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 지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당내 재정비라든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 각자의 셈을 하고 있고 또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사톡 시시각각 시간에 국민의힘 김윤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보겠고요. 2부 이슈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이 전화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골든타임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김윤 서구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좀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하지만은 네. 대체로는 일단은 국익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익 중에서 특히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조금 그 준비도 완벽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G7 거기 정상회의 가셔가지고 열심히 그 여러 정상들 만나면서 최대한 한국의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걸 제기를 하던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핵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긴 했죠. 예. 근데 이제 딱 비교가 돼버리는 게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는 회담을 했는데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중동전 때문에 긴급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드러난 걸 보면은 일본 총리하고는 30분씩이나 회담하고 여기는 왜 패싱 해버린 거 아니냐. 아니 예정돼 있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어쨌든 드러난 거 보면은 그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와의 회담이 이제 성사되지 않은 거 문제 제기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혹시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그 나름의 이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그 말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호주 총리한테 이른바 인물에 대해서 젊고 잘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거 썩 프로토콜에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완전히 망쳤다 하는 부분은 지나친 거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학습력이 좋으시니까 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도 솜씨를 발휘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훔치다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저도 당협위원장이고 어쨌든 당사자니까 아까 제가 기대가 많다. 그리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얘기는 상당수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요.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로 권성동당이다. 우리가 그냥 영남만 가는 거냐? 이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내부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지금. 그러면 내부가 좀 분열되는 거 아닌가? 분열이라기보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윤 대통령 시대는 이제 끝난 거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100명이 조금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경북, 대구 이 기반을 가진 그 의원들이 다수인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은 조금 더 지금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황골탈퇴에 대한 그런 또 쇄신 노력이 영남 의원들부터 좀 스스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그 대구 출신의 송원석 의원이 또 물론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게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그렇죠. 자기들끼리 뽑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또 그냥 익숙한 그 대구 의원을 지금 뽑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송원석 의원의 입장차를 논하기 전에 뭔가 지금 그 절실하게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걸 그 추구하고 있는 다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내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 실제로. 내부에서도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이미 나왔고요. 나왔어요? 나왔죠.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은 지난 경선 때도 지금 4명이 진출하는데 저기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또 안철수 의원하고 이분들이 4강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이분들은 명백히 네. 비상개혁과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그걸 아는 어떤 당원들이 그걸 밀어서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TK 쪽에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스스로 평가를 하시기에 네. 국민의힘 내부가 각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슨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이런 어떤 피상적인 구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도의 이제 약진을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누가 보기에도 영남 중심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말만 그냥 혁신하지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죠. 이래서 이제 영남 자민당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을 제가 볼 때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지금 이달 말까지인데 네. 지금 내부에서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흔든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임시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한 분이 김문수 그 후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그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전당대회를 하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정통성 있는 대표가 이렇게 뽑히고 그 대표가 주도해서 내부 쇄신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용태 물론 이제 김용태 저는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그 5대 쇄신안을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지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할 때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실행하는 부분들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지금 밀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 며칠 있지도 않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포괄적으로는 네.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가 좀 뭐 스스로 뭐 누가 듣기에 따라서는 뭐 지 얼굴에 침 뱉는다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좀 더 뼈 아프고 철저한 뼈를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기 반성의 목소리세요 지금은. 예. 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에 네. 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의원들은 그렇게 절실하지 못하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표현을 뭐 좀 격하게 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그 당원들의 의사가 네. 상당 정도 저는 그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 일단 당의 기득권 주류에 대한 어떤 비판과 심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그런 흐름을 감지하고 있고 저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후 전당대회에서 방금 하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나올 없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얘기를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한동훈 대표, 예.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입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다면은 그 단순히 영남 주류 기득권 내지는 친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다 했을 때 그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일정한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합도 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당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은 딱 지금 세 분으로 거의 모아져 있어요.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흐름은 저는 요 세 분을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형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크게 봐서는 그래서 그 영남당의 한계를 지금 극복하는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상당히 볼만하겠는데요. 저는 뭐 볼만한 정도가 아니고 치열하게 예. 치열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지금 분위기 탔는데 예. 거기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가지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잘하는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교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함께 해야 되지만은 네. 국내 정치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지금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인사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 오광수 네. 그 수석 지명했다가 이제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그 흠집이었고 지금 사실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간에 진행될 네. 그 김민석 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미 지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국민 주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준에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못 미치는 네. 많은 흠결을 지금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어떤 초기에 문제점들을 이렇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견제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그 어떤 야당으로서 견제를 하려면 뭐가 전제가 근데 돼야 되냐면은 스스로 쇄신이 없이는 이것 자체가 국민들 탓의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의미 있게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쇄신이 전제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김진건이 씨와 완벽한 절연을 하고 예. 특검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고 예. 그리고 숨어있지 못하게 예. 해야 된다라고 예.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말씀드렸던 어떤 안철수 지금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러한 당내 흐름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더 치열하게 저는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입원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네. 국민들이 이미 지금 심판을 2번이나 한 거 아닙니까? 네. 탄핵을 한 거고 이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정식으로 특검이 발효가 됐고 그래서 좀 길어지면 이제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왕 한 거 정말로 이잡듯이 철저하게 해서 이제 일체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남기지 않고 하는 게 좀 좋겠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담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치 보복으로 네.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지금 엄연히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네 이제 지금 이제 과연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쟁점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 다수가 어떤 법적으로도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하를 넘어서 아무리 이제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다 이제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무슨 윤석열이니 김건희니 그런 얘기가 네. 안 나오도록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예. 정치보호 프레임을 말을 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도이치모터스의 증거 그러니까 과거 녹취라든가 녹취록이 이제 지금 그리고 나오고, 예. 그 비상계엄 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증언들 예. 이 증언들과 녹취록의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것마저도 뭉개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실력 있는 검사들이 60여 명 김건희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4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뭐 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예. 김인석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능력과 이제 도덕성 이걸 따지는데 네. 저는 그 능력 이전에 네. 도덕성의 기본이 안 되면 저는 능력은 해보나 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덕성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 문제하고 거짓말이에요. 돈 문제와 거짓말. 예,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벌어들인 게 공식적으로 5억 남짓한데 실제로 쓴 돈이 13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8억이 빵꾸가 났는데 본인은 그 빵꾸 난 것이 뭐 예를 들면 경조사 비용 내지는 뭐 자기 그 출판 기념 해가지고 그걸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해명할수록 불투명한 게 계속 늘어가요. 네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재혼했지 않습니까? 네. 재혼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축의금을 이렇게 받은 게 있다고 했는데 또 뭐가 그렇게 했다고 김민석 지금 지명자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는 그때 전혀 축의금을 안 받는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버리는 거.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지금 인터넷이나 이게 발달해 가지고 과거를 자기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계속해서 해명이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또 이제 본인이 또 그 사이에 또 열심히 막 미국서도 학위받고 저기 청와대 북평까지 날아가 가지고 자기가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예, 예,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본인이 엑셀로 작성해 가지고 어젠가 그걸 딱 해명을 해놨어요. 네네. 근데 이게 딱 대조해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깔끔한 게 어떤 게 깔끔한지 아시죠? 그냥 법무부 기록. 그거 그냥 본인 요청하면 그냥 주르륵 다 나오는데 그건 안 내놓고. 출입국 기록이요? 예, 예. 그건 본인 요청하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건 안 내놓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이렇게 맞춰봤더니 27일 이제 거기서 수업 받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27일 만에 딴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게 되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또 이제 아침 9시에 회의하고 9시 비행기 타고 갔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국제선이 그 해당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그것도 이제 실제 그때 민주당 회의록 들어봤더니 회의를 9시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법 그 이전에 과연 저 양반이 기본적인 기본이 있는 건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가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이 안 되면은 저는 본인은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갓 출범한 의욕적으로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라면은 진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저는 결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어제 이제 장경태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는 달라. 그 이제 관례상 당연히 그렇게 이제 2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돌아오니까. 예, 예. 했고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이제 입법 독재가 계속 문제가 됐고 우려가 되는데 최소한도의 그게 견제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법사위원장에. 견제가 아니라 법안의 통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내다 보니까 국정의 국회의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예. 그건 이제 상반간에 늘 그런 부분들은 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죠. 네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름대로의 그 제도로서의 견제 장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충실하게 안 되면은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 상권 어떤 분립의 원리가 네. 작동되는 시스템의 한 단면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과거 몇 년 사이에 합의되는 모습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좀 걱정돼서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받는 그 관례가 이번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그 기세등등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기세로 봐가지고 네.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그 역사의 교훈을 네. 한 번쯤 이렇게 되새겨 보셔야 될 겁니다. 과거를 그런 좀 식의 이제 되돌아봐라. 오만한 네. 그런 어떤 밀어붙이기가 네. 과연 네. 그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했던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 반드시 그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을 지혜롭게 내려야 되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부에 제가 이제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에게도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와 이런 정책이라든가 노선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 이탈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 대표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기대와 희망을 모았었는데 네. 그 부분이 단순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 없음 이 문제 말씀을 이제 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국민들이 얘기해요. 그것뿐만 순화해서, 아니고 예. 근데 너무 지금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노출됐다시피 네.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의 어떤 패기와 그 의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정치적 언행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보수의 어떤 상당히 희망적 대안의 포지션은 그 사이에 많이 좀 잃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끝났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큰 장점은 역시 젊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뼈아픈 쇄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저는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뼈아픈 노력을 어떤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게 곧바로 그 반사이익이 개혁신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 있는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관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네. 그 대선 때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0%를 넘겨서 견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하게 지금 네. 반성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철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촉구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빨리 쇄신해라. 그래야 다시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빠진 지지율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 가지는 것이다. 않는 거죠. 남아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그냥 그 언저리 지금 언저리 남아 남아 있을 근데 그게 개혁신당으로도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안 넘어갈 이준석 거다.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 네. 그동안 모였던 모습 가지고는 대안으로까지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 바로 여기 인사드리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덕근 사무총장에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윤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